마켓 무버입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죠. 아직 국내 상장사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밸류업 발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투자자로서 주주 환원율에 특히나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밸류업의 취지에 더 걸맞는 지표를 확인하시려면 TSR, 총 주주 수익률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주 환원율과 TSR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율은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할수록 수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주주들에게 핵심 가치인 주가 수익률이 빠져 있어서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업이 결국에는 주주에게 얼마나 이익을 환원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주주에게 나눠주는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 주주 환원율만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반쪽짜리 지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이 주주 환원율을 이용해서 배당을 발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총 주주 환원율의 경우에는 Total Shareholder Return, TSR입니다. 배당과 함께 주가, 시가총액 성장률까지 아우르는 지표입니다. 주주가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가치, 배당과 주가를 포함함에 총합을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환산한 것이고요. 주가 변동성과 배당 수익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수익률입니다. 주주가 실제로 기업에 투자해서 얻은 전체 수익률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TSR이 높아지려면 주가도 성장을 해야 하고 배당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밸류업의 취지에 더 걸맞고 밸류업의 핵심 요소를 모두 포함한 것이 바로 TSR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떤 현황일까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코스피 상장사는 총 8곳인데요. 이 8곳 중에 주주 환원율을 제시한 기업이 6곳에 달합니다. 키움증권, 콜마홀딩스,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와 DB하이텍, 미래에셋증권 등이 30%에서 50% 수준의 주주 환원율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주 수익률, TSR을 기준으로 한 기업은 단 2곳밖에 없습니다. 먼저 메리츠금융지주가 가장 처음으로 TSR을 자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TSR 50%를 목표로 제시했고요. 현대차도 지난주에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TSR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35%의 TSR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주가도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주요국 상장사들의 평균 TSR을 비교해보시면 일본이 무려 297%로 300%에 달합니다. 이에 이어서 미국이 271%, 대만도 200%대인데 중국이 71%인 가운데 한국이 61%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투자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률은 5배가량 체감 차이가 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TSR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밸류업 가치에 활용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앞으로 밸류업 기업 가치 판단하실 때는 TSR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전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LG전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3.3% 넘게 상승세 10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그래도 LG전자 잘 가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LG전자 계속해서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독일에서 IFA 2024가 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LG전자가 AI 홈의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도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LNM 인공지능 쪽에서 LNM 쪽이라든가 SLM 쪽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대비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출이 $7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이 매출이요. 수익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20억 달러 정도로 보여줄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50억 달러의 차이점인데 이게 원화로 계산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6, 7억 정도 6, 7조 정도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거 지금 과연 이걸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멀티플을 줘야 되냐. 아무래도 2000년도에 우리가 시스코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좀 버블이 형성되었다가 주가가 내려갔는데 그 고점을 아직도 못 가고 있죠. 2000년도에 찍었던 고점을 못 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뭐 AI 쪽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뭐 얘기는 나와주고 있지만 그 시절과 지금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세적인 움직임도 좋고 기술적인 움직임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도 3.3%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지금 22평이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22평은 아니죠. 62평이네요. 자, 62평을 지금 현재 머리 위에 두고 뭐 지금 윗꼬리를 조금 달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전 고점 부근인 11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 올라가는 쪽 보면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지금 3%에서 4% 정도 계속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6.4%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덥다 보니까 3.2% 정도 가격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카메라 모듈 쪽에서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11% 성장을 좀 보여줬고 가격 인상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고 2024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11.4% 가격 인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17%나 무려 가격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2.7% 계속해서 가격 인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B2C 시장 쪽보다는 LG전자 같은 경우 B2B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다 보니까 이런 ASP가 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주가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지금 이제 부산 백스코어에서도 지금 현재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온 내용들 보면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솔루션을 동사가 선보이고 있는데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가게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냉난방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조 시스템 솔루션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판매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LG전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매크로 흐름 쳐다보지 마시고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LG전자 내려가면 더 사고 올라가면 더 사고 이래도 더 사고 저래도 더 사고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현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만 LG전자가 좋다라는 부분은 늘 얘기를 해주셨고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베이스입니다. 오늘 9% 넘게 상승세. 장중엔 2,7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최근에 뭐 딥페이크와 관련된 기업들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전체 지수가 좀 강하게 하락을 할 때 관련 기업들이 또 탄력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픈베이스도 일단 뭐 딥페이크 관련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뭐 전반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 딥페이크 영상 탐지 및 분석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될 만한 이
보안관제 센터, 즉 이 보안관제 솔루션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 없이 3일 연속 빠지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주봉상 보더라도 천냥봉이 나오고 밑골이 달린 음봉격 도직격 캔들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 한 뭐 2,500원대만 좀 잘 유지해 주더라도 다음 주 정도의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ADC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ITO 서비스를 제공해 주던 기업이었는데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까지 제공해 주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뭐 클라우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유일 아마존 언론 로직 파트너사로 현재 선정이 돼가지고 이 아마존 웹 서비스 환경 고객사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언론 로직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등 다양한 좀 실적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여력을 현재 바닥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잘 분할로 좀 모아가셔서 여기서 한번 상승력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한 3,000원 정도, 3,000원에서 한 3,2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탄력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오늘 핫합니다. 파마리서치고요. 장중에는 17만 8,9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파마리서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바라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뭐 매출 일단 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매출액이 2021년도에 1,500억이었다가 2022년도에 거의 2,000억 가까이 나왔다가 작년 같은 게 2,600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부채 비율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어요. 네. 30%에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이제 15.8%까지 좀 낮아졌고요. 여기에 대한 유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6,000%에서 6,700, 뭐 거의 6,800% 가까이, 그리고 작년에는 8,400% 가까이, 뭐 이런 이제 유보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현금 캐시가 상당히 좀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물론 그 부분들이 뭐 고정 자산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좋은 흐름 캐시를 가져가고 있다. FCF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ROE 같은 경우에도 15에서 잠깐 반짝 좀 안 좋았다가 18%까지 좀 뭐 올라왔죠. 18%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4,700에서 4,000원으로 좀 내려갔다가 작년엔 7,5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올해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마리서치 바이오라는 회사도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파마 리서치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사가 지금 현재 화장품도 만들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안면 미용 관련해서 지금 이제 브랜드가 리쥬란이 있고, 그리고 클레비엘이 있죠. 그리고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 쪽에서 판매가 참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또 호주라든가 남미 쪽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외형적인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도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YOY상 봤을 때 매출은 이제 30.9%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게 17.7%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매출은 901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324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파마 리서치,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필러라든가 보톡스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메디톡스라든가 그리고
대웅제약이라든지 그리고 휴젤이라든지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파마 리서치도 지금 현재 재무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계속 꾸준하게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조금 조정받는데 파마 리서치만 오늘 좀 올라오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단기적인 호재도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 반영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음 주에도 한번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현재 구간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지게 된다면 관심을 분명히 둘 만한 기업이다라고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